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자기장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왔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전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이번에는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일단은 이름이 전기와 자기죠. 그래서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영어로는 magnetic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입니다. 기억을 되감아서 우리 1학년 때 여러 가지 힘에 대해서 배우면서 자기력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때 이제 자석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자석들이 가지고 있는 게 자기력, 그리고 그런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는 이름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매니큐어 가지고서 모양 나는 매니큐어도 해보고 했죠. 자, 이번에는요. 자석이 없이도요.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긴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들이 서가지고 뭘 보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전지에다가 도도도도 말려있는 에나멜 선을 붙여놨어요. 자,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전류가 없이 그냥 이렇게 있을 때는 당연히 클립이 여기 붙지 않겠죠. 근데 전류가 흐를 때는 어떻게 될까요? 라는 게 바로 이 친구들의 궁금증입니다. 자, 일단 자기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력은요, 자석이 서로 당기는 힘이죠. 그래서 N극은 N극끼리 밀어내고 N극과 S극은 당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자기력을 어떻게 표현할까라고 했을 때 우리는 선으로 표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자기력은 우리 눈으로 보기 쉽게 어떻게 볼 수 있냐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 자, N극에서 나와서 쭉 돌아서 S극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우리 자기력을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지금 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력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끌어당기는 것만 보이고, 그래서 이렇게 선으로서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력 선으로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선이 이렇게 많은 데는 자기력이 셀까요? 작을까요? 세겠죠. 이렇게 듬성듬성한 데는 자기력이 작겠죠. 자, 이렇게 우리 자기력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자기장은 바로 이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바로 전류가 흐를 때입니다. 아까 이렇게 자석이 있을 때 여기에 자기력이 이렇게 생겨서 자기장이 생긴 거거든요. 그쵸? 근데 자기장은요. 크기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요. 바로 이 자기력선이 똑같은 면적에 얼만큼 들어있느냐를 가지고서 자기력이 센지 약한지 알 수 있으니까 자기장이 큰지 작은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전류를 흘렸더니 바로 주변에 자기장이 생겼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전류를 흘렸더니요. 자석의 성질이 생긴 겁니다. 대체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면요. 결국 전하가 이동하면서 주변에 자기장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누군가 질문을 했었는데요. 전기력과 자기력이 그렇게 크게 다른 건 아닙니다. 다 전하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나눠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생기는지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장이라는 거는요, 자기력이 미치는 범위인데요. 우리가 이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요, 면적당 자속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 면적당 자기력 선을 세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력 선을 한 개 못 세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한 다발을 자속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자기장의 크기는 테슬라라는 단위를 쓰게 됩니다. 약간 요 내용이 어렵다면요.
자기장은 자기력이 미치는 범위인데 우리가 이 크기를 알고 싶으니까 같은 면적에 얼마만큼 자기력이 있는지를 크기로서 정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만큼의 자기장의 크기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직선 전류는요, 잘 생각해 보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으면요, 전류가 많이 흐르면 자기장이 세질 거고요. 전류가 작으면 자기장이 작아질 거고요. 또 가까우면 자기장이 클 거고요. 멀면 자기장이 작을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라고 하면 모두들 오른손을 펴야 합니다. 자, 오른손이고요. 엄지손가락이 전류면요, 나머지 4개가 자기장의 방향이에요. 반대로 나머지 4개가 전류면 엄지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하나씩 손을 따라서 잡으면서 방향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전부 다 나침반이 반응을 안 한 거죠. 전류가 흐르지 않았다는 거는요, 반응을 안 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전류가 아래에서 위로 흘렀어요. 자, 오른손 다 펴고요. 자, 아래에서 위로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은 이렇게 동그랗게 손가락 4개 방향으로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니까 나침반이 이렇게 돌아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자기력이 생긴 거죠. 자기장이 생긴 겁니다. 자, 이번에는 전류가 아래로 내려간대요. 한번 손가락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오른손이 아래로 내려가면 자, 4개의 손가락이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생길 겁니다. 역시나 가까우면 자기장의 크기가 크고 멀면 자기장의 크기가 작고, 전류가 많이 흐르면 자기장이 크고요. 적게 흐르면 자기장도 작겠죠? 이번에는 동그랗게 흐르는 전류예요. 자, 전류가 이렇게 간대요. 자, 이번에는 4개의 손가락을 잡아야겠죠? 전류 방향으로. 그러면 자기장은 앞으로 튀어오겠죠? 가운데서. 자, 우리 종이 지면을 뚫고 나오고 들어가는 걸 표현을 못하죠. 그래서 알아보기 쉽게요. 우리는 나올 때, 지면에서 내 쪽으로 나올 때는 이렇게 점을 찍어요. 못 앞쪽이라 생각하면 되고요. 들어갈 때는 이렇게 X를 칠 거예요. 이거는 십자 못 뒷머리를 보면 되죠.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자,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자,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죠. 자, 이 방향으로 손을 잡아봅시다. 4가지의 손가락 잡으면 가운데는 안으로 나오는 방향이 만들어지겠죠? 자, 이번 시간 개념학인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석 주위에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우리는 뭐라 불렀죠? 자기장이라고 했고요. 이를 선으로 나타낸 걸 우리는 자기력선이라고 표현을 했죠. 나침반의 막대 자석에 N극을 가까이 하면 나침반의 번울이 어떻게 될까요? N극 쪽으로 휘게 되겠죠? 자, 전류가 흐르는 직선 도선 주위에 도선을 중심으로 어떤 모양의 자기장이 생겼죠? 자, 직선 도선이면 동그란 모양, 원 모양의 자기장이 생겼죠. 그림과 같이 직선 도선 위에 나침반을 놓고 전류가 흐르겠다. N극은 어느 방향을 가리킬까요? 자, 전류가 이렇게 가네요. 자, 손가락 놓고, 자, 전류는 어떻게 되죠? 자기장의 방향은 이렇게 돌아가겠죠?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끌려가는 방향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우리는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정확한 원리는요, 고등학교 가서 배우기는 하는데요. 전하의 움직임이 일정한 자기장을 만들어 주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걸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